여러분의 미래 동반자, 밀레니얼 Z세대의 테크 트렌드 소식을 전하는 뉴즈앤더시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입니다. 2017년 연말 포털 인기 검색어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단어가 있었죠.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석 달 만에 4,000달러에서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코인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돈을 번 사람도 크게 잃은 사람도 많았죠. 헌데 최근 다시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올 연말 들어 다시금 2만 달러 고점에 도달하면서 어게인 2017, 다시 2017년 연말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죠. 비트코인, 대체 뭘까요? 비트코인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블록체인은 대체 어떤 기술일까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울고 웃으며 투자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미래 동반자, 테크와 트렌드를 다루는 뉴즈앤더시티가 쉽고 재밌게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잠 못 이루는 밤, 뉴즈앤더시티 시작합니다. 도시의 밤이 깊어가는 수요일, 뉴즈앤더시티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가현이고요. 저는 나너입니다. 작가 찐이입니다. 다들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네. 지금 벌써 어느덧 2020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눈이 왜 안 오죠, 근데? 그러네요? 눈 올 시기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 추는 이미 왔어야 돼요. 그쵸, 녹음하는 시점에는 아직 눈이 안 왔죠. 네. 원래 한 이맘쯤에는 왔던 것 같은데, 네. 눈이.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수능이 원래 제일 추운 날로 기억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수능도 되게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때쯤 맞아. 수능 때쯤 원래 눈이 오지 않나? 그런 것 같은데. 그나마 조금 그래도 추워질랑 말랑 하다가 다시 좀 뭔가 덜 추워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서 나노님이랑 찌니님은 연말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내세요, 나는님? 저는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핑크빛은 없습니다. 러브 크리스마스가 아니군요. 네. 솔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는 걸로. 러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일과 함께니까. 찐이님은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연말? 저는 연말 저도 뭐 일하고. 근데 요즘에 그냥 느끼는 거는 오히려 저는 작년보다 올해 더 되게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나요. 그래요? 네. 왜냐면 재택근무를 하면서 캐롤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크리스마스 같아요. 마음은 이미 크리스마스. 네. 하긴 이제 길거리에 네. 캐롤이 없으니까. 맞아요. 네. 작년에도 참 캐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정말 연말 연시 느낌 안 난다 이랬는데 올해는 그냥 집구석에서 캐롤을 틀으니까 뭔가 또 연말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방콕 캐롤을. 최근에 어떤 짤을 봤는데 사실 이제 캐롤 음악이 있으면 이제 연말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카페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캐롤을 틀어놓고 텅 빈 크리스마스 이제 이런 짤들을 카페 점주님들이 올리시더라고요. 슬프다. 네. 원래는 정말 우리가 카페에서라도 길거리에서 못 듣던 캐롤을 들었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의도치 않게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뭐요? 따로 지금 운동을 할 시간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전 살이 빠진 것 같대요. 그래서 몸무게 쟀더니 3kg가 빠졌더라고요. 이래서 운동 안 했는데. 운동 안 하고 심지어 이제 저는 먹는 걸로 좀 보상을 받으니까 항상 치킨 피자를 시켜 먹었는데 야식으로. 근데 3kg가 빠진 거예요. 잠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잠도 줄긴 줄었는데 이게 바로 과로 다이어트 3kg나 빠졌다는 게 3kg? 네, 제가 심지어 이제 음식도 조절을 안 했는데 식단 조절을 안 했는데 빠져서 원래는 제가 좀 포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나 진짜 다이어트 어떻게 하냐.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근데 딱 몸무게가 3이 줄어든 걸 보니까 좀 이제 내 몸을 운동을 하고 싶다는 의욕이 좀 생겼더라고요. 저 오늘 얼굴이 좀 홀쭉해 느낌이 있는데. 그래요? 네. 원래 다 이렇게 탄력 받았을 때 해야 되잖아요. 연말엔 역시 다이어트를. 의도치 않게 기쁜 소식. 상상도 못했던. 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뉴즈앤더시티 테크를 통해 트렌드를 엿보는 코너 테키테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주제입니다. 비트코인 진짜 오랜만에 다시 들어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유행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네. 일부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관한 기사가 다시 나오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한번 관련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기사를 좀 같이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해요. 네, 그럼 일단 각자 찾아봤던 기사 헤드라인을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누구부터 할까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자진납세해서 대본을 쓴 저부터 하자면 일단은 제가 최근에 일단 이제 부연 설명을 먼저 하자면 저랑 이제 DJ 가연님이 둘 다 같이 블록체인 쪽을 취재하던 동료 기자였어요. 아, 네. 전공은 너무 잘 아시겠네요. 네. 그랬으나 근데 2019년 이후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면서 전혀 보지 않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고를 쓸 일이 있어가지고 기고를 다시 준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보면서 옛날 기억을 이제 떠올리는 그거였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기사는 사실 페이땡이라는 이제 온라인 결제 업체에서 비트코인 결제랑 거래를 허용하게 됐다는 게 사실 되게 큰 그쵸. 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해석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고서 오랜만에 다시 블록체인 기고를 써야겠다 잊고 있던 그 생각이 들어서 했던 되게 큰 뉴스 중에서 하나였어요. 페이땡이 네. 이제 결제를 허용을 하고 사실 이제 비자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다가 결렬이 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결제사들에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고 오고 있던 네, 그런 분야이기도 하죠. 이번에 그러면은 페이땡이 비트코인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입한 이유는 일단 본인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가맹점이 전 세계에 엄청 많잖아요. 네. 이 가맹점들을 이제 비트코인 결제 수단으로도 연결을 하겠다는 게 일단 내년부터 뭐 가능할 예정이라고 일단 보도자료에서 나온 바는 그렇고 그 외에도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된 뭐 거래나 결제 서비스를 준비해서 시작하게 되면 본인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그쵸. 되면서 거기서 오는 뭐 투자 차익도 있을 수 있고 생각보다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페이땡이랑 비슷하게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 스캣땡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알죠, 알죠, 스케팅. 알죠. 아, 도시 이제 네. 짹짹이에 옛날 네. 짹짹이 CEO가 사람들의 만든 네. 네, 똑같이 만든 이제 스캣땡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뭐 이번에 원래 막 2만 달러까지 올랐는데 그 전에 한 4,000개인가를 샀거든요. 스캣땡에서. 왜냐하면 그 잭도시가 엄청난 맥시멀리스트예요. 네. 비트코인을 거의 매 주마다 1만 달러씩 산다라고 할 정도로.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엄청, 이번에 근데 스캣땡에서 회사 차원에서 4,000개인가 5,000개 가까이 비트코인을 사고 이제 서비스 이제 저변을 넓히겠다고 그냥 샀는데 갑자기 한 70%인가 올랐나? 그래가지고 될 사람 와, 텐데. 고래 등장이네요. 고래 등장.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엄청난 차익을 얻었던 거를 봤을 때 뭐 페이땡도 결국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으로 이제 회사 차원의 투자를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은 것도 있는 거죠. 제가 작년에 그 실리콘밸리 출장 갔었을 때 스캣땡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헤드랑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그때 정말 이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역시나 이쪽으로 잘 가고 있네요, 스캣땡은. 스캣땡은 뭐 한 2018년부터 사실상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해왔기 때문에 아, 그렇게 일찍이요? 네, 네. 되게 우와. 약간 대놓고 비트코인 옹호용되네요, 옹호였던 네, 완전히. 맞아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그 네. CEO가 이제 스캣땡으로도 이제 열심히 비트코인 이제 스탁이랑 이런 걸 이제 하고 있고 이제 그 짹짹이로도 이제 그때 라이트닝 네트워크 그런 이제 실험들을 그런 거요? 하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거를 비트코인을 엄청 세밀한 단위로까지 끊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전송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그건데 이제 응원처럼 서포트 기능처럼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막 엄청 좋아하죠. 네, 그런 아이콘도 비트코인 아이콘도 만들고 짹짹이 내에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투트랙으로 비트코인을 밀고 있는 네, 맞아요. 사실상 비트코인이랑 뭐 말씀하신 라이트닝 네트워크처럼 이게 비트코인에 블록체인이 있으면 사실 근데 얘는 되게 느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가지고 얘에 관련된 연산 처리나 이제 계산하는 거를 그냥 다른 장부를 만들어서 굉장히 빨리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근데 그거에 관해서도 엄청 열렬한 지지자고 스케땡은 좀 대놓고 그렇고 원래 페이땡은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한 2014년에도 한번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을 했었더라고요. 2014년 이제 이더리움 폭등 사태 때. 네, 또 그런 일이 저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그때 아마 이더리움이 거의 막 몇십 달러, 몇 달러 이랬다가 200달러, 400달러 이렇게 올랐었던 나름의 지금은 뭐 폭등이 아니지만 그 당시로서는 나름의 폭등 당시에 이제 거래를 원래 허용했다가 끊고서 약간 비트코인에는 이제 실물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CEO가 굉장히 계속 해왔는데 뒤에서는 이랬던 거죠. 그쵸. 왜냐면은 그 페이땡의 CFO였나? 근데 C레벨 중에 한 분이 지금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의 공동창업자로 들어가 있으세요. 네, 거기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페이땡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지우님 저희 기사 쓸 때 항상 페이땡 썸네일 되게 많이 찾았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항상 뉴스가 많긴 많았어요. 그쵸. 이제 본격화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사실상 페이땡 관련해서는 근데 약간 한계가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이 자체로 되게 큰 뉴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이렇게 반응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뉴스인 것 같아요. 나노님도 비트코인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사보셨어요? 사지지는 못했죠. 나노님 언제 들어보셨나요? 비트코인을? 저도 한 2년 전? 2017년 그때 그쯤, 이제 폭등했었을 때 그때. 맞아요. 지금 저희가 대화를 나눈 주제인데 2017년에 그 전고점을 찍었던 그 금액을 지금 2020년 말에 다시 찍었어요. 근데 맞아요. 2017년에 그때 전고점을 찍었을 때와 지금 이제 2020년 이제 무엇이 다른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누님이 느끼기에 혹시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부분이 있나요? 제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어서 비트코인으로 뭔가 저는 뭐 해본 적도 없고. 그 정도 오른 줄도 몰랐죠. 예, 그쵸. 한참 100만 원 이렇게 옛날에 그 유명한 흑인 래퍼 50 센트가 비트코인으로 돈 벌어가지고 걔가 한 20억 벌었던 것 같은데 싸게 맞아 완전 와 대박이다. 그것도 심지어 그분이 산 게 아니라 그분이 했던 거를 받은 거예요, 돈을. 비트코인 대신 받은 거였는데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고 묵혀두고 있다가 근데 그거 다 프라이빗 키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요. 오 나름 똑똑하네요. 그냥 까먹고 있었던 거겠죠. 아마 거래소로 받았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오, 와. 그 저도 취재하고 이러다가 한번 되게 재미있는 동네 이제 사진 스튜디오에 가서 운전면허 사진을 찍으러 갔었거든요. TMI를 하자면 이제 운전면허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이제 메일로 받으라고 사진을 그래서 제가 제 메일을 알려드렸는데 이제 직장 메일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뒤에 이제 블록이 들어가는 뭔가 이메일 주소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뭐냐고. 그래서 제가 저는 블록체인 쪽 전문 취재하고 있는 기자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우리 스튜디오에 있었던 직원이 비트코인으로 7억 벌어가지고 건물 샀잖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런 스토리 진짜 많죠. 네, 그래서 와 진짜 대박이다. 네. 그래서 그분은 그냥 즐겁게 약간 이제 성취를 위한 일을 하면서 살고 계시다고. 제 친구는 그 증권사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제 걔가 예전에 한참 초창기에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막 생겼잖아요. 네. 그 중에 지금 제일 큰 데 중에 하나의 CFO 자리를 제안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걔가 거절했었어요. 그거를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거래소가 돈을 진짜 완전 쓸어. 그쵸. 한참 2017년, 18년도엔 진짜 말도 안 되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버는 거잖아요. 2020년은 근데 확실히 좀 약간 2017년 연말에 비하면 엄청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기사나 이제 이제 고점을 찍어가지고 기사나 이런 건 좀 나오기는 하는데 좀 조용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한번 좀 되었던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꾸준히 이제 취재를 할 때 사실은 그 안에서도 막 상승 하락이 조금씩은 있었거든요. 좀 상승장의 기류가 있었을 때 좀 이제 외부,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투자만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했었을 때 대부분이 이제는 한번 겪어본 게 있어서 올라도
투자를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는 정말 2017년 폭등장 때는 정말 모두가 올라타서 막 갑자기 이제 갑자기 막 너도 나도 막 그냥 이제 그거였었고 이유 없이 그냥 뛰어드는 거죠. 오르니까. 맞아. 근데 이제 지금은 한번 그걸 다 겪어봤어서 이제는 조금 올라도 조금은 예전처럼은 아니고 조금 침착하게 바라보는 좀 관조하는 그런 게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사이에 긴 하락장 속에서 블록체인에 남아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엄청 벌었대요. 그래서 그쵸. 네. 존버하는 사람들. 존버를 해야. 아, 부럽다. 그래서 사실상 뭐 지금 이제 방송이 나갈 때는 또 가격이 어떨지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 11월 말 12월 첫째 주에 이제 2만 달러를 찍고 나서 사실상 거의 2주 가까이 19,00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되게 2020년에 다른 점 중에서 하나인 것 같아요. 아마 약간 근데 19,000달러로 떨어진 걸 봐서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막 폭락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 굉장히 또 다른 점 중에서 하나죠. 지지선들이 좀 잘 탄탄하게 가고 있나 보네요. 네, 그 뭐 올해는 뭐 헤지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도 많고, 맞아요. 사실 이제 사람들이 진짜 이제 소위 저희 같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야금야금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은 그럼 하락할 일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예전처럼 폭락은 쉽지 않을 텐데 또 예전처럼 막 폭등을 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구조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2018년 12월 그때 3,0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기사 썼던 게 그때 고래들이 미친 듯이 사들였어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흐름을 보고 지금이 타이밍이구나. 네, 타이밍인데 그냥 무조건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 게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항상 코인은 그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가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고래들이 뭘 한다 이런 거를 또 이제 블록체인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블록체인으로 봤거든요. 이게 블록체인이 사실 그 자체로는 저희는 당연히 이제 볼 수는 없을 수 있는데 그런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막 어떤 식으로 뭐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게 서비스를 한 곳들이 되게 많아요. 웹사이트 같은 것들이. 네, 그리고 봇도 있어요. 맞아요, 고래들이 맞아요. 어디로 뭘 샀고 뭘 어디로 대량 옮기고 이러면은 계속 알람이 와요. 맞아요. 오고, 예. 이게 어쨌든 똑같이 투자를 하는 거더라도 비트코인 같은 이렇게 가상 자산들은 완전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트래킹이 가능한 점? 그래가지고 막 뭐가 엄청 대량으로 옮겼다 이런 전조들을 좀 볼 수 있는 게 되게 다른 점이기는 하죠. 맞아요. 이게 블록체인이어서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블록체인 쪽이랑 비트코인 쪽을 취재하면서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런 페이팔이든 되게 큰 기관들이 뭔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내 물밑 작업을 많이 하고 막 별로다 얘기를 해놓고서 그쵸, 다 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 막 이랬다든지 아니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 관련된 서비스들이 기술적인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약간 또 2017년이랑 분위기가 달라서 좀 지켜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금 정말 이번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권들이 많이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국민은행이 아예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네. 아예 그런 블록체인 쪽 이제 기술 업체랑 같이 손을 잡고서 만들었어요. 이제 슬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들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는 슬슬 이제 이게 물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게 워낙 인프라 기술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막 폭등할 때 빼고는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 그게 정상이긴 하죠. 막 돈이 막 드러나고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일상에서 쓰는 거니까 뭐 금이든 돈이든 뭐 주식이든 근데 인프라 기술이어서 지금이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취재하던 그 아수라장 진짜 아사리판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정말. 아사리판. 정말 그렇죠. 저 그때 예전에 제가 그 이제 이르셨던 분들 했었을 때 저희 그때 한 40만 뷰 나왔었나요? 그쵸? 돈 잃은 분들? 네, 돈 잃은 분들 취재를 해서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몇십만 뷰가 나왔었는데 제목이 1억이 500만 원이 됐다고
뭐. 근데 너무 슬펐던 게 그분들 중에서 주변에 투자를 지인들한테 권유했던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의 그것까지 변제해주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럴 의무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아니 뭐 본인의 책임감일 수도 책임감 있고 때문에? 아니면은 빚을 지고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맞아요. 연끌한다 그러잖아요. 빚도 갚아야 되고 아, 그런 연끌. 사람들도 있었었고 진짜. 막 너무 되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쵸. 당시에는 그런 게 많았죠. 그래서 일확천금을 바라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고 와,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존버하셨던 분들한테는 이번이 좀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까 그런 그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되게 저는 블록체인 비트코인 쪽 취재를 하면서 저희 집은 전혀 투자 1도 안 하는 집이거든요. 네. 저도 전혀 투자 금융 이런 쪽 하나도 모르다가 저는 원래 블록체인에 관심이 생겨서 보다가 비트코인까지 알게 된 케이스였고 약간 뭐랄까 뭐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반대로 비트코인 때문에 알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를 좀 돈의 흐름을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보면은 좀 더 건강하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시각이지 않을까. 뭐 최근 들어서도 결국 코로나 때문에 돈이 되게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도 계속 되게 높게 유지되고 있고 뭐 주식시장들이 너를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걸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랑 같이 보면서 이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이런 걸 되게 공부했던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네. 정말 투자 1도 안 했는데. 아 진짜.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이거였습니다. 엄청 네. 길게 네. 읽겠네요. 정말요? 오늘 뉴즈앤더 시티는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사토시 나카모토. 그- 와우. 그 만든 분이죠. 네 맞아요. 정체는 공개되지 않은. 비트코인을 만든 일본인도 사람. 아니라는 얘기도 있던데. 아, 근데 그럼요. 이름만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이름만 네. 일본인은 아닐 것 같고. 여러 명이라는 썰도 있어요. 네. 팀이 자기가 만들었다. 주장하는 사람 여러 명 아니에요? 주장하는 사람도 여러 명이죠.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왜냐면은 결국 정말로 그 만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탈중앙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주인 없는 되게 주인 없는 화폐 같은 느낌이죠. 네. 예를 들어 다른 이제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창시자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말 한마디나 그 사람들의 뭘로 인해서 이게 되게 그런 가격이 가격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페이땡이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했다는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번에는 나노님과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블록체인 비트코인 기사 헤드라인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나노님은 어떤 기사를 보셨나요? 저는 인상 깊게 본 기사 중에 하나는 카사코리아 첫 공모에 50억 원 몰려 무난한 청약 마감 예상. 디지털 부동산 공모네요. 네, 빌딩 지분을 약간 주식처럼 사고 파는 서비스에서 진행하는 공모에 50억 원 가까이 대금이 몰렸다는 기사가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아,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이거를 뭔가 제가 알고 있는 뭔가 누구나 다 그냥 건물주가 되고 싶은 욕망은 다 있겠지만 그거를 이런 식으로 분산? 해서 뭔가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해서 청약을 한다는 게 이런 거는 처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쵸, 얘가 그쵸. 예전에 어떤 갤러리에서도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그림도 이제 되게 비싸다 보니까 아티스트의 네네네. 작품을 못 사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지분을 일부 소유하는 방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비슷한 거네요. 네, 되게 비슷한 쪼개서. 네, 쪼개서 그림에 근데 자기 방에 걸 수는 없긴 한데 어쨌든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되게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자리 잡혔다는 거에서 예, 되게 저는 아직 이런 거 못할 것 같은데 뭔가 자기 게 아닌 것 같아서 예. 뭐 저 이런- 뭔가 소유권을 얻는다는 게 참 네. 뭔가 되게 오묘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정말 그런데 정말로 정말 그 작품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아하는 작가면은 가지고 싶긴 하니까. 저 약간 비슷하게 막 달 부동산도 블록체인으로 막 이렇게 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었죠. 네,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달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그것도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제 기억에도 달도 되게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 참,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한 거 아닌가요, 그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참, 저걸 왜 사? 약간 이랬는데, 네. 또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네. 참, 알다가도 오를 일이에요. 언젠가는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언젠가는. 언젠가 문으로, 화성으로. 네. 그리고 혹시 또 재밌게 본 기사가 있으실까요? 또 카카오 땡클립 6개월 MZ세대 블록체인 사용 늘었다. 네, 저는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했죠. 저는, 진짜요? 네, 근데 아직 기자로 일할 때 나온 거여서 저는 했었어요. 이게 나온 지 오래된 거예요? 작년 여름쯤이에요. 2019년 여름쯤.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네, 근데 왜 모르고 있었지? MZ세대. 근데 이것도 보니까 2030 세대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거 지갑, 약간 일종의 뭔가 가상자산을 넣는 지갑의 형태인 건데, 전자지갑의 형태? 네. 근데 뭐 그거 기능 열고 나서 쓸 일이 저는 별로 없긴 했었어요. 거기에 그럼 자산을 저장을 하고 그거를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이라고 나와 있긴 하던데. 네, 그걸 그러니까 앱이 연결된 앱들이 있는데 네. 그 앱들을 제가 안 쓰면 의미가 없는. 그것도 그런 다 게 좀 카카오땡 안에 있는 어떤 네. 플랫폼을 사용해야. 아니면은 카카오땡이랑 연결된 뭔가 플랫폼이나 앱을 써야 되는데 저는 딱히. 그럼 자기 플랫폼 안에서 그냥 돈을 돌리는 그런. 그쵸,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런 의혹들이.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카카오땡 이것보다는 3땡에서 다시 스마트폰에 이제 전자지갑을 넣어준 형태를 되게 선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가상자산은 거기에 들어있어요. 폰 안에. 네네네. 폰 안에 넣어서. 그래서 찐이가 샘송을 쓰는 걸까요? 샘성.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서비스들이 좀 나오면은 그런 어플에다가 좀 뭐 연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더 수월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어플을 안 쓰면 의미가 없다는 게 함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좀 재밌게 봤던 게 이제 얼굴책에서 실시하는 암호화폐. 이제 원래 그 이름이 리브라였는데 네네. 이번에 이름이 DM으로 DM? DM의 근데 스펠링이 DEIM으로 DIM? 네. DIM? DM으로 네 명칭을 변경했대요. 되게 뭔가 그 전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아직 가칭이라고는 하네요. 네, 그래서 DM 달러. 그래서 내년 1월께 아마 출시를 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항상 출시는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출시한다는 이야기 작년부터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리브라 관련해가지고 재밌게 보는 게 한창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계속 거기서 이제 막히고 있을 때 중국에서 갑자기 우린 CBDC를 만들 거다. 이제 디지털 화폐를 만들 거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막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얼굴책에 마크 저커버그 대표가 노리는 뭐 서로 갖고자 하는 뭐 이 기술은 무엇일까요? 뭐 관심을 갖는 이 기술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그걸 냈었는데 아직까지 아직도 안 나왔네요. 근데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참 마크 저커버그가 되게 여러 방면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사실상 뭐 이제 얼굴책 같은 경우는 그 메신저 앱과 이제 연동되는 아마 핀테크 관련된 기능을 출시를 이미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커머스 관련된 맞다. 기능들을 네, 되게 많이 넣고 있는데 그 인스타에서도 쇼핑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 모든 게 사실은 이 결국 자체 가상 자산과 연결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제 규제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알 수 없는. 저는 이 마크 저커버그가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진 게 정말 재밌는 게 그 소셜 네트워크 혹시 영화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거기에 그 잉클보스 형제가 사실은 이제 그 아이디어를 마크 저커버그 대표가 뺏겨갔다 하면서 서로 소송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잉클보스 형제가 그 마크 저커버그한테 이제 배상같이 받았던 네네네. 돈으로
비트코인을 맞아. 샀어요. 맞아. 그게 기억난다. 지금 조가 넘는 돈이 됐어요. 누가 넘는 네. 돈이요? 그리고 대박이다. 이제 거래소를 만든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둘이 한번 아이디어 싸움에서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암호화폐 블록체인 판에서 다시 또 다시 만나네요. 만난다? 이제 그런 게 또 재밌는 얘기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밍클레보스 형제가 앞서가고 있네요. 그럼요. 이미 거래소 만들고 네. 스탁 서비스도 하고 여러 곳이랑 협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으니까. 맞아요. 미국에서 제일 미국에서 나름 잘 나가고 맞아요. 있는 곳이죠. 코인베이스랑 같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또 스토리들을 보면 참 와.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앞서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 조단이. 네. 저도 몇 천억 대인 줄 알았는데 1조가 넘었다고. 와, 장난 아니네. 근데 아마 그게 그 최고점일 때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중앙은행 아까 말했었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뭐 이것도 뭐 계속 이거는 항상 중요하다고 나오는 이슈니까 이것도 뭐 지켜봐봐야 할 것 같고. CBDC는 항상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대체 중앙은행에서 발급하는 디지털 화폐가 뭐가 다른 거지?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그 페이 앱에 있는 포인트랑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요. 적립금 아니에요? 그냥 뭐가 다르다는데 음.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돈의 사용처만 출처가 더 많이 다, 남게 되지 맞아요. 않을까. 네, 그것만 트래킹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오히려 이렇게 그걸 만드는 걸 보고 이거 오히려 감시를 그쵸. 네. 사실상 세수 관리를 위해서 CBDC를 만든다는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CBDC는 아직까지도 저는 계속 이제 의문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블록체인이랑은 큰 상관이 없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해요. 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블록체인 산업에 있으면은 정말 어떤 수많은 키워드들이 왔다가 가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그 DID가 제일 이슈였었죠.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제 약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뭐 아이디 관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중앙 기관에서 아이디 관리를 대신 해줬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DID 같은 개념에서는 여러 기관이 약간 공동으로 뭐 아이디 관리를 해준다 해서 그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최근에 나온 이제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패스 앱에서 쓸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인데 그 같은 경우가 이제 통신사 3사랑 이제 몇 곳에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나름의 이제 분산 형태의 아이디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어젠가 엊그젠가 그 운전면허를 발급을 받았거든요. 모바일 운전면허를. 근데 그 이후에 뭐예요 그러면? 그냥 전자로 이미지. 스캔을 해서 그게 끝이에요. 코로나 QR 코드 같은 건가요? 네, 약간 좀 그런 건데 이제 뭔가 뭐 여럿이서 분사해서 관리를 하니까 뭐 좀 더 이제 보안이 뭐 좋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변화는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맞아요. 그러면 저희 기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뉴즈 앤 더 시티 마치겠습니다. 찐이가 작가로 수고해줬고요. 저는 뉴즈의 가연이었습니다. 크리에이터 나나였습니다. 찐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도 반가웠습니다. 굿나잇.